네. 그리고 최근에 이 네거티브 공세들이 서로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공식 그 네거티브 공세를 좀 강조해야 된다. 뭐 갑철수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방향까지 제시한 그런 내부 문건, 일명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그 문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 문건이 맞나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선거 네. 때는 그 선거대책위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단위가 있고 또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또는 단위의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고 하는데 그게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된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그걸 자기 지인들과 자기와 또는 관계가 있는 분들과 공유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네. 이게 공식적인 문건으로 제가 확인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지금 제가 어제까지 네. 듣기로는 이게 공식적으로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공식 문건이라면 문제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제가 그런 전제를 저한테 두고 여쭤보시면 네. 답을 하기가 곤란한데요.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떤 예를 들면은 포지티브 선거운동과 네거티브 네. 선거운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법을 위반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얼마나 이게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장애 요인이나 하는 게 있을 텐데 네거티브와 검증과 섞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검증을 일부는 또 네거티브라고 주장을 하고 규정을 하기도 네. 하는데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일괄해서 다 문제다 하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부 네. 문제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하고 사과하면서 네,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최근에 그 뭐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공방도 있고 그다음에 진실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답이 좀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문 후보의 아들에 대한 어떤 특혜 채용 문제, 그다음에 또 문 후보 부인에 대한 고가 가구 구입 해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가 좀 끝나서 그 해명이 있었나요? 그 두 가지 문제는 사실 2012년에도 나왔고 또 그 아들 취업 문제는 2007년에 문제가 제기된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감사를 했고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긴 하나 특혜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근데 그 채용 과정에서 사실은 고용정보원에 내부 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과 함께 외부 지원자를 받아서 같이 채용을 했는데 그 과정에 예를 들면은 공고 기간을 15일에서 6일로 줄였다든가 몇 가지 그런 것들이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누구를 취업시키기 위해서 특혜적인 어떤 절차를 갖고 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최종 판정이었고요. 공식적인 판정을 받은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네네. 그리고 가구 문제는 네. 저는 그 문제가 좀 사실은 여러 가지 말들이 이렇게 좀 바뀌고 그러더라고 해명 과정에서도. 그것이 이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 가구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이게 중국 스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비치됐던 것을 자기의 지인이 그거를 분양사무소가 폐쇄되면서 인수했는데 그거를 대통령 2008년에 참여정부 비서실장 끝내면서 양산 집으로 이사할 무렵에 네. 양산 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구가 그 가구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15점 정도를. 네. 그런데 그것을 중고품을 산 거죠. 그래서 대체로 그때 15점에 한 1,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섞이면서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뭐 한 50만 원 정도 된다 그 의자가. 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보다 더 계속 의혹 제기를 하니까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말이 바뀐 것처럼 되는데 네. 보다 더 정밀하게 뭐라고 할까 하나하나 네네. 설명을
설명이 더 붙은 거죠. 저는 말이 바뀌었다고 보지는 네.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설명들은 정말 국가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뽑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반대로 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미경 교수의 어떤 특혜 채용, 임용의 문제랄지 그런 문제는 제대로 다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덜 소명됐다고 봅니다. 네, 어떤 점에서죠? 그 두 분이 단국대 카이스트 서울대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니세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렇게 같은 학교 교수로 계속 임용되는 사례는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서울대에서조차 그게 자격 시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김미경 교수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일부 심사위원이 사퇴를 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서울대 행정 책임자조차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 국정감사 기간에 증언을 했던 것이 다 알려진 건데요. 네, 그런 것은 뭐 과연 이게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저는 전국의 수많은 교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연구자들, 네. 또 전임 강사들, 시간 강사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절망적인 그런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사실 그 보좌진들에게 사사로운 일을 시켰다는 건데요. 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뭐냐, 공사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어떤 기업을 경영한 분들이 기업과 자기를 일체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제 사실 놀란 것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의 창업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을 창업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표현한 적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당을 어떤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어떤 사유물이나 소유물로 네.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보좌진들에게 사사로운 일을 시키는 것과 다 연결되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제가 우려를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짧게 왜 호남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지 호남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호남의 열망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또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네. 인격 형성의 거의 대부분은 그 어린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열망과 한은 저는 두 번의 어떤 집권으로는 부족하다. 네. 진짜 진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서 정말로 호남의 인재들이 국정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는 호남인들의 열망인데 네. 진짜로 그 세계는 뭐냐.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축은 뭐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 네. 지역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또 호남의 인재가 더욱더 성장하고 네. 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이 5.18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고 또 문화수도로서 자리를 확고히 잡고 긍지를 역사에 네. 남기는 네. 그런 일을 저는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 박광원 공보단장이었습니다.